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팁 채널을 운영하면서 배우로 활동 중인 김규남입니다. 아, 나 너랑 전화하다 핸드폰 편의점에 놓고 왔어. 뭐 내 안경 봤어?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서 옷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6년 전 임시정부가 주목한 것이 바로 공군력.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원대한 꿈을 실행으로 옮길 적임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노백린 장군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분이 노백린 장군이고 예비 조종사 청년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동경의 나라가 촛대밭을 만들자. 승준 씨는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된 거예요? 중학생 때 샤이니 태민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춤추고 싶고 약간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16살 때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는데요. 여전히 그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네. 연기를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슬로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마침내 현실로 이뤄낸 원대한 꿈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이거. 오! KF-21. 아, KF-21. 이거 저 양산기 비행한 거 뉴스에서 봤거든요.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KF-21이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좀 벅찼었거든요. KF-21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한 최초의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인데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2,900km, 최첨단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이 꿈의 시작은 바로 그 꿈의 시작은 바로 이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요? KF-21에 비하면 좀 약해 보이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한 법이죠. 이 항공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6해군 항공대가 훈련기로 사용하던 스탠다드 J1인데요. 106년 전 대한민국 항공 독립이라는 원대한 꿈을 싣고 날아올랐던 훈련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훈련기가 우리의 염원을 싣고 뜬 곳이 어디였을까요? 당시 독립운동 기지였던 만주나 연해주 쪽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약 9,000km나 떨어진 캘리포니아 북부의 대평원. 아, 대한민국 공군의 시초가 어떻게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날로 그날로 시간을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때는 1920년 2월 23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입법기구였는데요. 주요 안건은 독립전쟁 개전에 앞서 필요한 군사적 재반 사항과 다양한 전략을 규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정 방침입니다. 국외 의용병 모집, 사관학교 설립, 군물 수입 교섭, 그거 말고 또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비행기대 편성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군을 만들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 1920년이면 그 자동차도 귀한 시절이잖아요. 근데 비행기대 편성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제 치하에 있던 당시의 현실만 보자면 사실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임시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파리 강화 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김규식 선생님이 임시정부 대표로 가셔가지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하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근거로 들어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청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 공작과 또 열강의 냉담한 반응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은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바로 국방력. 힘이 있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외교는 결국 구걸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느끼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주목한 것이 바로 공군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독립군들은 총 같은 기본적인 무장도 좀 많이 부족했을 건데 비행기 한 대 살 돈으로 좀 총 몇천 자루를 사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항공 전력을 키운다는 건 당시로선 굉장히 생소하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전략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시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와 폭격기가 등장하고 전쟁 양상이 항공 전력을 활용한 폭격과 공중전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군사적으로 턱없이 열세인 우리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공 전력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원대한 꿈을 실행으로 옮길 적임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당시 임시정부의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입니다. 국무총장이면 지금의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었는데요. 잠깐만요. 그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요? 근데 그 일본 육사 출신이면 대한제국 군인이 혹시 친일을 하신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노백린 장군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건 당시 시대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장군이 일본 육사에 들어갈 무렵은 고종 황제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광무 개혁을 단행했을 때인데요. 이때 가장 시급했던 것이 군사력의 근대화, 즉 신식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서구식 군사 기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국비 유학생을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보내서 선진 군사 기술과 지식을 습득케 합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배운 선진 군사 기술로 다시 일본을 겨누는 게 좀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맞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 기술과 지식을 고스란히 독립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16년부터는 하와이로 망명해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다가 1919년 임시정부의 국무총장에 자신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가까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저기 멀리 하와이에 있는 노장군을 왜 국무총장으로 뽑은 거예요? 첫째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을 하나로 묶고 독립전쟁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짤 제대로 교육받은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 가장 안정적인 독립자금 공급원이 바로 미주 한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하와이에서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미주 한인 사회에 두터운 신망을 얻은 장군을 발탁하면 그곳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노백린 장군도 임시정부의 항공 독립운동 계획에 찬성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발탁의 이유예요. 노백린 장군은 독립전쟁의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앞장서서 비행대 창설을 주장했고 임시정부는 그런 그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근데 비행대 만드는 일이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행 인력을 양성하고 비행기도 구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노백린 장군은 이승만, 서재필 등 미국 본토에 있던 지도자들을 만나서 비행대 창설을 포함한 여러 독립전쟁의 전략을 의논하고 훈련기 구입비 등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 본토 순행에 나섭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약 12곳 지역을 돌면서 동포들을 만나는데요. 1920년 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장군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이미 비행수를 배우고 있던 한국 청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백린 장군은 비행기를 탈 줄 아는 한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레드우드라는 민간 비행학교에 다니는 한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 청년들이 왜 비행수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일로 배운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의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독립신문에 실린 사진이네요. 파일럿복을 입은 7분이 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아래 대한이 처음으로 가지는 비행가 6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분이 노백린 장군이고 나머지 6명이 바로 장군을 놀라게 한 예비 조종사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주의 항일단체인 청년혈성단의 단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미국으로 건너온 맨주먹의 청년들이었지만 비행사 양성을 통해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비행학교에 입학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떤 결의를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날이 오면 동경의 나라가 촛대밭을 만들자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데 전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이영만리 타국에서도 오직 조국 독립만을 생각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백린 장군과 6명의 한인 청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 만천하에 선언할 목적으로 이렇게 조종사 차림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백린 장군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죠, 숙제가? 바로 군자금입니다. 그 비행기도 장만해야 되고 훈련장도 있어야 되고 조종사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스케일부터가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장군의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뭐죠? 쌀이네요. 동포들이 십시일반 쌀을 모아서 파는 거예요? 아닙니다. 쌀의 대왕이라고 불리던 거부 김종림 선생을 만난 것입니다. 김종림 선생은 빈손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한인 이민 1세대였는데요. 여느 이민자처럼 사탕수수 밭과 철도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다 쌀 농사로 종합하면서 인생 역전한 인물입니다. 인생 역전이요? 쌀로 뭘 어쩌신 거죠? 워낙 쌀 농사를 잘 지어 연이어 풍작을 한 데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쌀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며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생이 경작했던 논이 약 40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넘었다고 추정한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김종림 선생은 돈을 벌 줄만 안 게 아니라 잘 쓸 줄도 아는 거부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쓰셨구나. 맞습니다. 김종림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흥사단의 8도 대표 중 한 명으로 활동할 만큼 애국심이 깊었는데요. 임시정부가 미국에서 한 해 동안 거둔 독립운동 자금 약 10%를 선생 혼자 감당할 정도로 독립운동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노백린 장군이 제대로 귀인을 만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림 선생은 한인 비행학교를 만들자는 노백린 장군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는데요. 설립 자금으로 먼저 2만 달러를 지원하고 그 뒤로는 매달 3,000달러씩 운영비를 댔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총 후원금이 5만 달러. 현재 화폐 가치로 110억 원입니다. 와, 진짜 통 크게 시원하게 쓰셨네요. 그럼 이제 비행기도 사고 훈련장도 사고 제가 다 신나는데요? 네, 김종림 선생에게 든든하게 지원을 받은 노백린 장군은 캘리포니아의 윌로우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비행장과 경납고 등을 세울 부지와 학교 건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훈련기도 세대 사들입니다. 처음에 봤던 이 스탠다드 J1이 그때 썼던 훈련기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에서도 훈련에 사용했을 정도로 나름 최첨단 훈련기였습니다. 드디어 1920년 2월 대한민국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가 2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윌로우스에 세워졌다 해서 윌로우스 비행학교라고도 불린 한인 비행학교가 문을 열자
현지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인들이 비행장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비행학교를 만드는 일이 미국 신문 일면에 이렇게 실릴 정도인가요? 그럼요. 당시 항공기는 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첨단 문물이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코리안들이 나라도 없으면서 비행학교를 만든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20년 7월 5일 한국 최초의 비행학교는 대한인 비행가 양성소라는 명칭으로 정식 개교를 합니다. 수업은 2월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2월부터 비행을 하기 전 이루어져야 할 지상교육을 먼저 시작했고 6월에 훈련기가 들어오면서 학교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7월에 정식 개교를 한 건데요. 개교식은 2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자리한 가운데 축하 비행까지 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좀 많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한인 비행학교에 우리 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만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태극 문양이 새겨진 훈련기로 비행수를 익히는 동시에 무선 통신과 비행기 정비의 영어와 군사학까지 장교 양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받았습니다. 이름은 학교였는데 사실 군대나 다름없었겠네요. 당연합니다. 한인 비행학교는 임시정부가 인정한 사관학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920년 11월 믿을 수 없는 불운이 찾아옵니다. 개교식을 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재앙에 가까운 대홍수가 100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강타하면서 김종림 선생의 농장이 전부 침수되고 마는데요. 여기에 추진 중인 사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김종림 선생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어떡해. 그러면 그 비행학교는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후원 없이 운영될 수 없었던 학교는 이듬해 4월 결국 문을 닫고 맙니다. 독립의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진짜 속상하네요. 그럼 항공 독립의 꿈은 이대로 접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인 비행학교 출신들의 항공 독립의 꿈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박희성, 이용근 지사는 끝까지 비행수를 익힌 뒤 국제항공연맹 조종사 면허증을 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1호 비행장교가 됐고요. 이초 지사는 미국 전략 첩보국 요원이 되어 한반도에 침투하는 비밀 첩보 임무를 맡기도 했으며 조종철 지사는 중국 항공대 조종사로 일제와 싸우는 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항일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비록 해교는 됐지만 이 모든 게 항공 독립과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밑거름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들과 한인 비행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공군을 통한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거죠. 오늘은 공군 창군 역사의 가장 첫 장에 있는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떠셨어요? 그 예전 머나먼 타국에서 쏟은 열망과 분투가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고 꼭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이렇게 온 마음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조금 속으로 놀랐어요. 또 그 모든 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이 진짜 소중하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7월 1일과 2일 540명의 이방인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다 7시경 온가가 다가오는 걸 발견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어떻게든 버텨서 북한군의 남하를 단 1분이라도 더 지연시키는 거였어요. 이거 어떡합니까?